안녕하세요. 소는 데이터를 만들고 데이터는 좋은 소를 만든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엔틀러의 나영준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직업이 N개인 N잡러인데요. 한 가지 잡으로 정의하기 힘들고 그냥 어떻게 하면은 소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지, 우리 축산 농가가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지, 우리나라의 1차 산업이 어떻게 더 지속 가능해지고 더 단단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제 일입니다. 트랙터 위에 올라가서 동물의 행동을 관찰을 하기도 하고요. 한우의 체중을 재기도 하고 똥을 치운다든지 가끔 호랑이라든지 캥거루 같은 동물들의 행동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나라의 축산 관련 공공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생산된 데이터들이 어떻게 한우 농가들을 다시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식탁에 올라오는 소고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한 마리의 소를 키우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누군가는 소를 개량하기 위해 열심히 시수소를 만들고요. 누군가는 10달 동안 임신한 암소를 키우고 분만한 송아지를 애지중지 6달 동안 키우게 됩니다. 네, 왼쪽은 시수소고요. 네, 시수소 중에서 가장 유명한 950이라는 시수소입니다. 오른쪽은 갓 태어난 새끼를 어미가 돌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귀엽죠? 네, 이 송아지는 자기가 태어난 농가에서 자라기도 하고요. 다른 농가에 팔려가서 또 2년 동안 열심히 커요. 그 가운데 누군가 소를 돌보고 쇠죽을 쓰기도 하고 또 아픈 소를 밤새 돌보기도 하며 애지중지 소를 키우게 됩니다. 송아지 시기를 지나서 쑥쑥 자라서 큰 소가 되면 이제 도축장으로 갈 시간입니다. 도축장으로 가서 도축된 소는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품질평가사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위생과 안전을 검수하고 또 등급을 매겨서 기록을 해요. 이 고기는 다시 정육점으로 가기도 하고요. 마트로, 급식으로 들어가고 또 우리의 식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축산업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악취라든지 온실가스라든지 축산이라는 산업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데이터나 증거를 들이대가면서 변명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우리 축산이 너무 악의 축 취급을 받지 않나?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통계청 자료고요. 가축분유와 장내에 발효해서 유래되는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에 비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한 1.3%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축산을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소는 억울해요. 원래 소는 사람들에게 동물성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밭을 갈 수 있는 노동력과 양질의 퇴비를 제공해 왔습니다. 한자로 축산의 축자는 검을 현자 아래 밭전자가 있어요. 한마디로 밭을 검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산업혁명 이후로 노동력은 트랙터에게, 퇴비는 화학 비료에게 자리를 뺏기고 지금은 동물성 단백질의 공급이라는 측면만이 남은 것 같습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리고 저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산업이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고 보다 지속 가능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그런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우를 키우는 농가가 9만 농가 정도 되는데요. 대규모들이 소규모 농가예요. 20두 미만으로 사육한 농가가 50%고요. 50두 미만까지 합치면 80%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환경 오염의 주범이고 뭔가 나쁘고 머리에 뿔난 도깨비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냥 한 가정의 가정이고 우리의 그런 이웃들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먹고 살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일수록 대부분 부업으로 소를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력이라든지 자본력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규로 축사에 대한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축사를 늘리는 것도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점점 망하는 영세 농가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작은 농가들만 많아지게 되고 이 농가들이 정말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약하기 때문에 파동이 온다던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술과 자본이 충분한 그런 500마리, 1000마리 넘게 키우는 그런 큰 기업농들만 살아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작은 농가들이 조금 더 소를 잘 키울 수 있게 해줄 방법은 없을까요? 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현장에 가서 농가 교육을 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농가들 간의 그런 기술 교류 같은 것들도 매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 농장이 처한 상황이 다 달라요. 10만 개의 농장이 있다면 정말 10만 개 사연이, 10만 개 환경이, 10만 개의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들이 농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화된 온라인 교육을 적용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고요. 물론 이 소를 키우는데 왕도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안 그래도 힘든 이런 작은 농가들이 그런 방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도 사실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들을 소가 만들어낸 그런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무려 모집단입니다. 샘플 집단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든 한우와 젖소의 이력 데이터는 축산물 이력제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은 한우를 구매하실 때 이력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은 한우의 정보들이 뜨게 됩니다. 어떤 정보들이냐면요. 네, 생산자, 사육자,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는지, 구제역 백신은 브루셀라 검사는 제때 했는지, 그리고 도체중이 얼마인지, 근내지방이 몇 등급인지, 등심단 면적, 등지방 두께, 육질, 육량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혈통적인 내용들도 공공 데이터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한 마리 소의 아빠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외조부가 누군지, 그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다른 형제들은 누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까지 모두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앞에 말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산물 품질평가원과 주식회사 진앱스라는 동물 육종 회사와 함께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 가장 맨 처음으로 보여주는 그런 피규어인데요. 소를 잘 키우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유전과 환경과 영양. 유전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죠. 소가 과연 어디까지 클 수 있을 것인가. 환경은 소를 키우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소를 키우는가. 네, 제주도에서 자라는 소와 포천에서 자라는 소와 횡성에서 자라는 소와 울릉도에서 자라는 소는 전부 다 환경이 다르겠죠. 그리고 영양입니다. 소를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키울 것인가. 네, 사료 내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라든지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을 바꿔줄 수도 있고요. 먹이는 기간 같은 것들을 28개월만 키우는 농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29개월을 키우는 농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40개월 넘게 키우는 농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각 농장에서 소를 어떻게 키우는지 어떤 걸 먹이는지에 대한 정보는 우리한테 없지만 농장의 혈통에 대한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정보, 어느 규모, 사육 형태, 뭐 비율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일단은 클러스터로 묶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무려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출하된 전체 한우의 성적을 받았고요. 그 전체 한우의 성적을 이용해 각 농가의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그 피처들을 기준으로 총 6개의 클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큰 농가도 있고요. 작은 농가도 있습니다. 암소를 많이 키우는 농가도 있고요. 숫소를 많이 키우는 농가도 있어요. 그리고 각 유전 능력들이 어디는 몸무게가 커지는 유전 능력이 뛰어난 농가들도 있고요. 근내 지방에 맞춰서 개량을 하는 그런 농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농가들을 6개 클러스터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클러스터에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1번 클러스터에 보면 6,418개의 농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개량 정도, 비슷한 환경으로 클러스터링을 했는데도 그 안에서 영양적인 노하우, 그리고 키우는 방법에 따라서 어느 농가는 48개월을 키우고도 2등급 420kg의 소를 만든 농가가 있는 반면에 비슷한 환경에서도 27개월에 툭불 450kg짜리 소를 만드는 농가가 있는 거예요. 무려 20개월을 덜 키우면서도요.
그러다 보니까 소를 잘 키우는 농가의 그 노하우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축산물 품질평가원 지네스와 함께 그 다음 고민을 했습니다. 이 엄근진 전문가 박사님의 저 같은 재미없는 사람이죠. 소 키우는 강의와 비슷한 상황의 농장주가 들려주는 소 키우는 이야기 중에 어떤 컨텐츠가 더 도움이 될까요? 근데 저희의 목표는 저희의 이름을 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작은 농가들이 소를 잘 키우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뭐 당연히 후자죠. 후자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한 28개월 만에 450kg 툭불을 만드는 그런 농가들, 각 클러스터별로 선도 농가를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와 함께하는 신층 인터뷰 컨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를 어떻게 키우는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소를 바라보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를, 그리고 그 농장주의 그 선도 농가의 스토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소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사용을 해요. 소를 출하를 하고 등급 판정을 받으면 자기 등급을 확인하기 위해서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거래 증명 포탈이라는 데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추천 영상을 노출해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이런 클러스터별로 특징을 반영한 사례를 통한 직접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요, 이뿐만 아니라 사실 좀 얻어 걸린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저희는 원래 선도 농가만 찾으려고 했거든요. 저도 사실 한우 농가를 자주 다니는 편인데 어떤 농장주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농장의 성적을 봤는데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아갖고 우울해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대요. 내가 소를 키울 자격이 되나? 돈만 까먹는 것 같고 소 키우는 걸 그만두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선도 농가만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런 일들을 제가 겪고 나니까 계속 못하는 그런 농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려운 농가를 먼저 찾아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물 품질평가원이랑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어려운 농가를 찾아갑시다 하니까 마침 영세 농가를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 사다리, 영세 한우 농가를 살리기 위한 성장 사다리 사업과 연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도 이 축산품질평가원에서 이런 것들을 잘 도와주고 있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데이터를 기반해서 어려운 것을 먼저 찾아가기로, 어려움에 있는 농가들이 보이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네, 결과입니다. 사실 그 영상 제작은 저희가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과제라서 농가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이렇게 농가들을 찾아가서 이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사례를 기반으로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 결과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146개 영세 비용 농가 대상으로 파일럿 실험을 한 결과에 1 플러스 등급 이상 출연율이 6.6%가 증가를 했고요. 사육 개월령이 2.3개월이나 단축했어요. 덜 키우는 만큼 사료값도 덜 들고 인건비도 덜 들고 뭔가 농가 회전율 측면에서도 되게 좋아서 전년 동기 대비 소득이 평균 21%가 증가를 했고요. 또한 소를 적게 키우면서 32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그런 효과도 낼 수도 있었습니다. 컨텐츠에 대한 후기는 이제 다 완성이 된다면은 2022년 데이터에 놀자에서 발표할 수 있을까요? 발표가 가능하다면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뭐 정부나 공공기관이라는 데가 어쩌면 조금 유연하지 못하고 조금은 답답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같이 일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분들이 되게 열정적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축산물 품질평가원이랑 일해보고 이런 평가라는 게 어쩌면 논리적인 비약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공공 데이터라는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요. 본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 데이터를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한우를 누군가는 30개월을 키우고 누군가는 새끼 송아지를 만들기 위해 밤잠도 못 자가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이력제 데이터와 품질 데이터와 유통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모두에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보기에는 단 한 줄의 데이터일 수도 있지만 한 줄의 데이터를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가 다시 공공의 영역으로 돌아가는 선한 사이클로 이용되길 원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공기관의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명분이 충분하고 조금 이 어려워 보이는 이 행정적인 부분들을 조금만 참는다면은 공공기관과 함께 일하는 것도 되게 멋지고 팬시하고 재밌는 일들이 되더라고요. 공공기관이 오히려 열정적으로 먼저 방법을 찾고 규제 같은 것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충분히 공공기관과도 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먼저 컨택을 해서 데이터 제공이라든지 또 이걸 통한 공공에 대한 사업들을 제시해 보시는 것도 매우 재미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나가는 말을 좀 하고자 합니다. 꽃이 피는 영상입니다. 사실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다시 그 열매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런 일들은 우리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계속 해오던 일들이거든요. 뭔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우주의 비밀을 밝히는 그런 AI를 만들고 또 그 AI를 통해서 농업을 혁신한다는 생각보다는 이 데이터들이 농업다워지고 또한 지속 가능해지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들에 사용되는 것만으로도 너무 멋질 것 같아요. 우리 축산업과 농업이 지속 가능해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우리 축산 너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다 이웃이고 가장들이고 또 같이 살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우리 데이터로 인해서 우리 축산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